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0만 기념 Q&A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에 인스타랑 유튜브 커뮤니티로도 질문 몇 개 받았잖아요. 드디어 찍어보려고 합니다. 또 감사하게도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질문인데 70만이 되고 느낀 점 속마음 등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에 대한 감흥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유튜브 시장이 점점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저보다 재밌는 컨텐츠 다양한 거 보여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런데도 제 영상을 보러 와주시고 구독해주시는 그 행위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입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진심이거든요. 하고 많은 유튜브 채널 중에서 제 채널을 픽해주시고 꾸준히 보신다는 거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유튜브에 풀로 집중하기로 마음을 딱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컨텐츠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지만, 이제 졸업하고 나서 그게 더 커졌단 말이죠. 그런 컨텐츠적인 고민들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다양한 것들 보여드릴 수 있게, 그런 심경입니다. 요즘보다 넷플릭스 없다면 다른 OTT도 괜찮아요. 또 여러분이 제 넷플릭스 추천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추천 영상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리스트업을 좀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것도 얼른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일반인 컨텐츠들 중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 찍으면서 제일 신나는 컨텐츠 있나요? 짧은 영상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즘에 하고 있는 짧은 영상은 그냥 다 재밌거든요. 그리고 긴 영상에서는 이게 편집할 때는 힘든데 촬영할 때 재밌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아니면 여행 브이로그 같은 것도 재밌고. 그리고 카메라 정보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던데요. 이거를 제가 이 영상에 그냥 싹 다 정리를 해둘게요. 지금 찍고 있는 이 카메라는 소니 알파 6400. 그리고 겟레디 때 찍는 카메라는 캐논 80D. 여행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때는 정말 많은 카메라들을 섞어서 찍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고프로로 찍는 장면 있고, 그리고 저 아이폰 기본 카메라 15%거든요. 그걸로 찍는 거 있고, 소니 GV1으로 찍는 거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새로 구매한 카메라는 소니 GV-E10인가? 그것도 있고, 캐논 G7 마크 3,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캐논 빅시아 해서 이렇게 좀 6가지를 다 섞어서 찍어요. 그때그때 여행 갈 때 그냥 챙겨가는 카메라들로 막 섞어서 찍어서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인스타에 사진 찍을 때 쓰는 카메라나 뭐 보정하는 방법, 필터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건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따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하신다면. 요즘 삶의 낙도 궁금하고 유형별 여행지 추천도 궁금해요. 가족, 친구, 첫 해외, 또박이 국내. 여행에 관련된 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막 베테랑 여행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가봤던 곳들에 한해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아마 영상으로 따로 만들지 않을까. 뭔가 여기 Q&A에서 담으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거 궁금하신 거는 여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만들 때 제가 참고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어보고, 요즘 삶의 낙은 요즘에는 그냥 계속 이렇게 영상 만들고 뭐 편집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이 어느 정도 중요한 것들은 좀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 착착 해나가는 그런 것들도 약간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있지만 재밌고, 여행 일정을 저는 조금 미리 잡아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를 보고 그 사이에 이제 일들을 꽉 영상 스케줄 다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착착착착 해나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는. 물론 다 지키진 못하지만 상황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영상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랑 관련된 거, 제가 만든 영상을 좋아해 주시거나 뭔가 좀 반응이 잘 온다거나 그럴 때 저는 제일 재밌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하반기 버킷리스트에 관한 질문도 있더라고요. 딱히 버킷이라고 할 만큼 거창한 건 없고요.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벌려놓은 일들 잘 마무리하는 것들, 그게 목표고, 조금 더 뭔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영상들도 시도를 많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올해 안에 좀 마무리를 하는 게 약간의 목표 아닌 목표 중에 하나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게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에바님은 어느 감정이 주로 조종하고 계신가요? 인사이드 아웃 2 보셨으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요런 깜찍한 질문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초록색 그 까칠이랑 화내는 애 있죠, 분노? 이렇게 두 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뭐 조이도 있고 sadness도 있고, 딱 한 가지로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한 번에 너무 많아져가지고, 혹시 제가 올해 초에 영국에서 찍은 영상 중에서 이사를 할지 말지 막 고민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또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이사 관련돼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사무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제가 감당 가능한 범위를 살짝 넘으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까칠했단 말이죠. 요 근래 23년, 24년도 베스트 책 추천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인생책을 꼽을 만큼 책을 많이 읽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다독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반성을 많이 하고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인생책을 뭔가 꼽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저는 한 달에 그래도 최소 3-4권 정도는 읽어야 1년이면은 한 30-40권 정도 읽는 건
하잖아요. 그 정도 읽어야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 가끔씩 제가 읽었을 때 이거 조금 괜찮았는데 하는 것들을 제가 예전에는 스레드에 이렇게 기록으로 잠깐 남긴 적이 있었는데 또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책 많이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베스트 책은 무엇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책이랑 그 이유도 같이 써주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스트 책은 뭔지 궁금하네요. 번아웃이 온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 그렇게 심각한 번아웃이 왔다라고 느낀 적은 없는데 약간 경미한 게 온 적은 있었거든요. 사실 번아웃이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너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거기서 나타나는 증상이나 현상들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 그때 번아웃 비슷한 게 왔던 이유는 그거 다른 영상에서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100%를 쏟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어쨌든 뭔가 일을 함에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너무 좋은 자세고 열정적인 자세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를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100%, 200%를 쏟아버리면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치의 최대 90%까지만 하려고 하거든요. 이 10%를 남겨놓는 게 나중에 다른 일을 하기 위한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또 남아있어야지 이게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이 일 한 번 단발성으로 딱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끝나면 다음 일 할 게 또 남아있고 또 남아있고 약간 산 넘어 산 느낌처럼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에너지를 남겨놓지 않으면 이 다음 거로 넘어갈 수 있는 지구력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번아웃이 오기 전에 이 나의 페이스를 잘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약간은 그런 강박적인 측면이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는 거에 대한 불안도가 조금 있거든요.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사실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내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휴식은 정말 꼭 필요한 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번아웃이 왔을 때 좀 환경을 많이 바꿔줬어요. 제가 이직을 하거나 이런 엄청난 큰 변화가 생기면 그래도 저는 좀 괜찮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 저는 이제 일상에서 다르게 에너지를 쓰는 것들을 조금 줄여 나갔던 것 같아요. SNS를 하는 시간을 약간 줄인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새로운 걸 하나 배운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파일을 약간 늘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건 제가 저한테 스스로 적용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상황이 너무 다 달라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직업에서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 많더라고요. 제가 답변하기 전에 여러분한테도 약간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 하시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직업에서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최종 목표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너무 거창한 느낌이라서 그냥 직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라고 조금 캐주얼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냥 저는 단순하게 이 일을 좋아하고 이 일이 너무너무 재밌기 때문에 재밌는 일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어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게 목표라면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지속하면서 퇴보하는 것보다는 이제 성장하고 발전해야겠지만 그런 자잘한 것들은 잠깐 묻어놓고 그냥 큰 틀만 봤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하면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영상 보면 항상 차분하신데 예민 보수인 저는 관리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영상에서는 이게 편집된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모든 게 다 나오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저도 불안할 때가 있고 조급할 때가 있고 엄청 예민해질 때가 있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완전 요즘 까칠이 그 자체였다고. 근데 그럴 때는 그냥 관리를 하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제가 감정을 크게 표현하고 그런 거 약간 미숙해서 조금 이렇게 차분해 보이는 거지 속으로는 막 이렇게 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냥 그 상태를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좀 예민해졌을 때 내가 왜 불안한지 지금 왜 예민해지고 왜 스트레스 받고 왜 짜증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실 끝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입 밖으로 꺼냈을 때랑은 그 무게감이 엄청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엄청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혼자서 내가 왜 화났는지를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 입으로 말하는 걸 내 귀로 들으면 그게 너무 별거 아니라서 약간 어이없고 스스로가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사실이 약간 부끄러운 순간도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말을 해보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인사이드 아웃에서 나왔듯이 그런 모든 감정들이 모여서 나를 이루는 거니까 불안이나 예민함도 사실 없으면 안 되는 감정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찾아오는 빈도 그리고 그걸 내가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뭐 다 저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25세 본인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그리고 두 번째, 렌즈 항상 끼시는 것 같은데 따로 눈 건강 관리하는 게 있는지. 제가 렌즈를 정말 많이 끼고 자주 끼기 때문에 이 질문도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딱히 관리를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뭐 항상 렌즈 끼고 빼기 전에 그 세척액으로 잘 세척해주고 보존에 항상 맨날 새 걸로 갈아주고 그리고 무조건 렌즈 만지기 전에 손 깨끗하게
깨끗하게 비누로 정말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또 렌즈 회사별로 내 눈에 맞는 게 있거든요. 착용했을 때 그 착용감이 좀 편한 게 있고 수분감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게 있고, 그래서 그 회사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꼈을 때도 눈이 좀 덜 필요한 거는 오렌지 제품이랑 그리고 알콘 워터렌즈 괜찮더라고요. 25세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 사실 제가 25세 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거든요. 워낙에 요즘에 그날이 그날 같아가지고 정말 다양한 경험 많이 해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한테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완전 경험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떤 거든 경험해서 나쁠 건 없다. 이게 당장은 나빠 보이더라도 나중에 됐을 때 나한테 다 장분으로 남는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꽤 경험 위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뭔가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조금 더 많이 경험해볼 걸, 좀 더 많이 해볼 걸. 너무 뭔가를 할 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랬을 때 물론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내가 지는 거니까 그 정도 각오는 해야겠죠.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난 내가 다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약간 필요하지 않나. 저는 무조건 몇 살로 돌아가든 무조건 경험 많이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1순위 저한테는. 언니, 전 궁금한 거 너무 많아요. 1번, 타투 더 할 생각 있으세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하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더 할 생각은 당분간 없습니다. 2번, 인스타 스토리에 장마라 머리 자르고 싶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단발 계획 있나요? 단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제 마음이 또 날씨처럼 바뀔지, 이러고 갑자기 그냥 자르고 올 수도 있고. 3번, 앞으로 가고 싶은 여행지가 어디 있나요? 가고 싶은 데 너무 많죠. 유럽 쪽은 정말 많이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도 가보고 싶고, 최근에 또 요르단 이런 데도 가보고 싶어요. 아부다비, 두바이, 아니면 남미 쪽도 가보고 싶긴 한데 암스테르담도 가보고 싶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데도 가보고 싶고, 이집트는 제가 엄청 어릴 때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다시 가보고 싶어요. 너무 어릴 때 가서 기억이 좀 중간중간 휘발돼가지고 약간 흐리단 말이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4번 질문, 레이저 브라질리언 제모하고 싶은데 평생 안 나는 게 좋으면서 좀 섭섭할 것 같은 느낌. 언니도 생각했나요? 저도 항상 레이저 해야지 하다가 맨날 귀찮아서 못해요. 그래서 이제 좀 더운 나라 가거나 약간 물놀이 많이 하는 그런 곳 갈 때 직전에 급하게 예약해서 막싱을 하고 가거든요. 그냥 싹 다 떼고 가는데 할 때마다 너무 아파서 진짜 다음에 꼭 레이저 해야지 생각하고 항상 저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요. 레이저 제모가 제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아니라서. 근데 뭐 시간이 있으면은 할 생각은 있습니다. 오늘 70만 너무 축하하고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해요. 70만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도 계속 남아 계셔 주실 거죠? 언니가 현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성공, 우정, 사랑, 가족 등등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뭐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이 4가지 중에서 고른다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 정말 어렵네요. 공중을 따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성공이랑 가족이 거의 비슷하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우정, 그 다음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과 우정에 대한 경계가 저는 항상 모호하다고 생각해서 사랑과 우정을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결국에는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베이스가 돼야지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이 사랑이 이제 약간 그런 연애하는 거에 있어서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자면, 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거는 사랑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언니는 유튜버 말고 하고 싶은 건 없으신가요? 요새 저도 진로 고민이 많아 진로 얘기도 궁금해요. 한창 진로 고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1년 전 졸업을 앞뒀을 때 그때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 것인지, 유튜브에 온전히 집중할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거를 해볼 건지, 그거를 엄청 많이 고민도 해보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 그때 내린 결론은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아직까지는 너무 좋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일이고 뭔가 아직은 그만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유튜브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굳이 플랫폼이 유튜브가 아니어도 저는 컨텐츠 만드는 일이 저한테 정말 잘 맞고 제가 즐길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그런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선생님이 되고 싶다, 공무원이 되고 싶다, 딱 이런 직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고민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좀 더 넓은 범주에서 봤을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재미를 느끼는지, 어떤 일을 할 때 해가 가는 줄 모르게 할 수 있는지, 내가 힘들어도 약간 나를 갈아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집중하면은 살짝 가닥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텐츠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도 이제 말이 컨텐츠지, 그 갈래 중에 하나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갈래가 있는 거고, 여기 컨텐츠에도 굉장히 다양한 진로의 길들이 있잖아요. 큰 방향성만 잡아놓으면 사실 직업의 종류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이런 진로 고민은 내가
정말 많이 고민해봐야 되는 게 맞고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게 맞지만 필요 이상으로 고민을 해도 딱히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깊은 그런 고민들이 지금 제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일단 아직 나 젊고 지금 하고 싶은 게 컨텐츠니까 해보자 이걸로. 그리고 나중에 다른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때 또 도전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고민한다고 해서 미래가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치 한 날도 알 수가 없잖아요. 질문해주신 분도 어떤 고민들을 하시는지 약간 알 것 같긴 한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되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다 보면 그 길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딱 픽해서 이거를 깊게 파서 내가 전문가가 돼야지, 내 커리어를 이걸로 끝장내야지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저도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복잡해지고 많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머리 볼륨 원래 있으신 건가요? 늘 영상 볼 때마다 머릿결이나 머리 볼륨 웨이브가 너무 부럽습니다.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거 다 고데기로 한 거거든요. 그냥 물결 고데기 한 건데 근데 사실 이런 볼륨 자체가 내가 쓰는 헤어 제품의 영향을 저는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때 쓰는 샴푸나 트리트먼트나 아니면 그런 헤어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거, 헤어 세럼 이런 영향들을 정말 많이 받아서 그래서 틈새로 추천하고 가자면 거의 2년 넘게 너무 잘 쓰고 있는 달바 스칼프 테라피 샴푸. 그게 다 비건이어가지고 계면 활성제도 안 들어가 있고 설페이트 성분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 씻다 보면은 두피나 피부로 흡수가 되게 잘 되잖아요. 샴푸나 바디 제품은.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정말 중요한데 달바 제품이 비건이라서 성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이것도 말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 샴푸를 할 때 거품을 풍성하게 내고 머리에 약간 방치를 해서 좋은 성분들이 쏙쏙 흡수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샴푸를 했을 때랑 그냥 바로 씻어냈을 때랑 저는 이 볼륨이 거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방치를 하면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성분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 잘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살짝 스포를 하자면 이 영상이 아마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 기간에 마켓 할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리는 방법도 되게 중요해요. 그냥 위에서 이렇게 바람을 밑으로 쏘듯이 말리면 이렇게 쫙 스트레이트가 되고 약간 안쪽에서 살짝 이렇게 들어서 말려주면 볼륨이 살짝 생기더라고요. 머리 하는 것도 제가 쇼츠로 올려놓은 게 아마 있을 텐데 혹시 궁금한 연출 방법이나 뭐 그런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한번 짧게라도 찍어볼게요. 어깨 라인이 너무 예뻐서 다시피시 기절인데 어깨 운동 루틴 있다면 따라해보고 싶어요. 딱히 루틴이랄 건 없고 저는 그때그때 제 컨디션이나 기분에 맞춰서 바꿔서 해주는 편이긴 한데 이거 맨날 운동 루틴 영상 찍어보겠다고 하고 맨날 못 찍었는데 이거 진짜 날 잡고 찍어올게요. 정해진 루틴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좀 즐겨하는 것들 공유할 수 있게. 근데 이게 사실 어떤 한 부분을 내가 공략하고 싶다고 해서 그 부위 운동만 해서는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만 한다고 해서 여기만 빠지지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지 골고루 라인이 잡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루틴은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리불순이 따로 없었는지, 여성 건강을 위해서 챙기고 있는 게 있는지, 생리통이 심하다거나 불순이 온다면 어떤 식으로 관리해놨는지 이걸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 저는 10대까지는 생리통이 아예 없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생리통도 갑자기 생기고 생리불순도 심해지고 부정출혈도 있고 다낭성도 생기고 분비물도 많아지고 엄청 안 좋아졌어요, 건강이. 근데 제가 따로 관리를 하지도 않았고 생활습관도 엉망이었거든요. 그때는 제일 중요한 거 1번 생활습관을 잡는 거예요. 먹는 거 클린하게 드시고 규칙적인 수면 너무 중요하고요. 물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이 운동. 저는 운동 시작하고 나서 주기도 정말 많이 잡혔고 생리통도 진짜 많이 개선됐거든요. 마지막으로 진류상균 챙겨 먹는 거. 이거는 분비물 감소에 정말 상이기 때문에 분비물 때문에 사실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진짜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질리실 수도 있지만 날 진류상균 저는 항상 아침 공복에 챙겨 먹거든요.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괜찮아지면 건너뛸 때도 있긴 하지만 또 그거 챙겨 먹으면서 분비물도 엄청 많이 줄었고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거. 정기적인 검진 필수예요. 종합건강검진 할 때 여성 건강 쪽 검진도 다 하긴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여성병원 가서 쉽지 않겠지만 그런 거 받아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 병원 가는 거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유튜브 브이로그 보면 갓생 사시는 것 같아서 항상 멋져 보이는데 매일 다음날 어떻게 해야 할지 플랜을 짜시나요? 원래 해야 하는 일인데 귀찮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일단 저는 플랜은 항상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캘린더에 다 적어놓거든요. 이것들 중에서 마감 기한을 꼭 지켜야 되는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놓고 이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딱 그러면 지켜줘야 되잖아요, 기간을. 그런 것들 뭐 조금 주황색으로 표시해놓고 이런 식으로 저만의 표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꼭 지키려고 하는 편이고 그거 외에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거 근데 좀 빠른 시일 내에 하면 좋은 거 그런 것들은 체크박스 만들어가지고 저는 타임블록스라는 어플을 쓰는데 이게 좋은 게 제가 체크를 안 하면은 그 다음날로 할 일들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따로 다 메모를 다시 할 필요 없이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뭐 하기 귀찮을 때도 당연히 있죠. 그럴 때는 미뤄도 되는 것들만 미룹니다. 플랜을 변경하거나. 근데 절대 미루면 안 되는 일은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의 TMI. 여러분 오늘 드디어 제가 사무실에 에어컨을 달았거든요. 원래 여기가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장마철이라서
엄청 덥고 습한데 에어컨 없으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촬영도 못하겠고 여기서 일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최대한 빨리 달 수 있는 걸로 달았거든요. 삶의 질 대빵상승. 오늘 에어컨 달고 바로 촬영하는 건데 너무 좋아요. 질문이 많았던 게 영어 회화 어떻게 했는지, 공부할 때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영어에 대한 질문도 좀 생각보다 많았는데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방법을 얘기할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생활 영어 기본적인 거, 초등학생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여행 영어 같은 것들만 할 줄 알기 때문에 이전에 더 심각했던 상태에서 지금 수준에라도 도달하게 만들어줬던 방법 중에 하나는 틀릴 수 있다, 근데 틀려도 상관없다 라는 생각.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보는 거, 또 그렇게 대화하면서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익히게 되는 표현들이나 익숙해지는 그런 것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혼자 회화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뭐 화상전화라든지 어플로 하는 영어 공부 그런 서비스도 정말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제가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니즈 자체가 저한테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영어를 이 사람과 대화해서 배우겠다는 마음보다는 이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그 목표의식이 저는 더 강했어가지고. 근데 내가 정말 재밌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재미없으면 억지로 할 수도 없고 늘지도 않거든요. 영어를 공부하는 게 재밌고 새로운 표현들을 알아가는 게 재밌고 뭔가 점점 들리는 변화를 지켜보는 게 재밌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OTT 같은 거 볼 때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 선생님 혹시 주얼리 새로 만들거나 마켓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하고 계신 거 다 너무 찰떡이잖아. 그래서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의 상반기부터 만들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고민이 많은데 이거는 뭔가 확실하게 정해지면 말씀드릴게요. 너무 있죠. 너무 있는데 아직 진행 단계라서 스포를 하자면 아마 올해 안에 뭔가가 있을 수 있다. 퍼스널 컬러, 제일 최근에 받았을 때는 룸라이트, 가이뷰트 걸친 걸로 받았어요. 그래서 톤보다는 저는 컬러감이 더 중요한 타입이라고 진단을 받았고요. 사랑해요. 저도. 에바님이 최근에 제일 맛있게 먹은 거. 제가 최근에 치앙마이를 갔다 왔는데 첫째 날에 먹은 그 면 요리가 있거든요. 국물 요리. 커리 맛 나는 수프에다가 면이랑 닭고기 같은 거 넣어가지고 버무려서 이렇게 먹는 건데 약간 매콤하고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너무 배불러서 많이 못 먹었는데 가루를 따로 팔길래 그것도 따로 사왔거든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브이로그도 곧 올라갈 건데 거기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최근에. 봄이 인스타도 물어보셔가지고 인스타 아이디 요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Not a question, just wanted to say love your content and please continue and keep making videos. Thank you so much for your love. That's pretty hard. Keep watching someone's video consistently. Time to time is really in your life. There's a lot of things you have to go through it, and that's why most people cannot just stay someone's videos or someone's channel. That's what I really appreciate about watching my videos. Thank you for all of your guys' love. Thank you so much. I mean it. 팬미팅 또 안 하시나요? 언니 거 보고 싶어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미더블 했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뭔가 더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이렇게 할 걸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기회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또 하고 싶죠. 기회가 또 생기면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 모실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연애와 현재 이상형, 결혼하고 싶은 이상형 궁금해요. 이런 류의 질문은 정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 그래서 매번 답변을 하긴 하는데 마지막 연애는 정말 오래됐어요. 한 6년? 7년? 기억도 안 나요. 언젠지. 연애를 안 한 지는 정말 오래됐고 왜 연애를 그동안 안 했냐, 정말 한 명도 만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중간중간 이제 몇 번 만나보고 이런 거는 있었는데 그냥 뭔가 다 연애로 발전하기까지가 약간 좀 어렵더라고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그냥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서로가. 오래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깊은 관계를 이렇게 잘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누구를 만나는 게 좀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해요. 이것저것 이제 좀 맞춰가야 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피로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맞추면서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도 들 때도 있고, 지금 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 정신없고 바쁜 순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연애까지 한다라는 게 약간 상상이 안 되고. 근데 정말 너무 제 이상형이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면 만나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상형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이게 모호해요. 일단 저는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요. 선이 붉은데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콧대라든지 턱선이라든지 약간 이런 목선, 어깨 라인 이런 거 중요하고, 그리고 다정한데 재밌는 사람.
재밌어야 돼요. 친구처럼. 친구 같은 관계를 만들고 싶거든요. 내가 가장 편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이상형은 없어요. 일단 저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사람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대박이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은 결혼 자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근데 만약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면 앞에 말했던 그런 조건들의 플러스로 경제력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지적인 수준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지식의 수준 같은 것도 잘 맞아야 되고 유머크도 맞아야 되고, 좋아하는 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전 싫어하는 건 같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행동을 상대방도 싫어해서 같이 안 하는 게 낫지,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거는 싫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항상 대답하기가 굉장히 모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조건들의 플러스로 딱 처음에 왔을 때 삘이 짜르르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은 제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매력적일 때가 분명히 있긴 한데 그것도 초반에 한두 번이지, 저는 저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얘 나한테 관심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전 관리 어떻게 하는지도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딱히 하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 예적금도 열심히 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안 해요. 그냥 하는 거는 수입이 들어왔을 때 몇 퍼센트 포션을 나눠서 어디에 쓸 건지 따로 이렇게 분산시켜 놓는 것만 하지, 투자 같은 것도 사실 크게 하지 않아요. 주식도 예전에 코로나 한창 심할 때 그때 넣은 거에서 야금야금 넣은 거 이런 것들만 좀 있지, 국내 주식은 거의 손대지 않고 있고 미주 위주로만 하고, 근데 그것도 많이 하지도 않아요. 세 종목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돈 관리를 할 게 없어요. 사주나 타로를 본 적이 있나요? 사주, 신점, 타로 뭐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고 사실 믿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볼 생각은 딱히 없습니다. 영상 초기 때 말투랑 지금 말투랑 좀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좀 더 똑순이 느낌? 바뀌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엄청 유튜브 극초반 때 영상 보면은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말하는 스피드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목소리 톤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카메라가 바뀌면서 이게 음성이 들어가는 게 달라져서 달라진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성격도 많이 바뀌었는데 유튜브 초반 때가 훨씬 더 내성적이고 훨씬 더 조용하고 엄청 차분했단 말이죠. 성격이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더 순하고 이랬는데 약간 이렇게 치면서 좋게 말하면 하고 싶은 말은 할 줄 알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좀 싹바가지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뭔가 딱히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근데 연애할 생각은 없나요? 연애할 때 모습도 궁금해요. 연애할 생각은 있죠.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근데 저는 제가 누군가를 만나도 영상에서 그렇게 많이 보여드리고 싶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제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만드는 컨텐츠 아니면 저를 보시려고 구독하시는 건데, 개인적으로 뭔가 그런 애인이 나왔을 때 약간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건데 영상으로 별로 남기고 싶진 않고, 근데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항상 20대 그냥 초반부터 티내고 싶지 않아요, 누굴 만나도. 그러니까 커플 사진 SNS에 올리고 싶지도 않고 영상을 같이 찍고 싶은 마음은 없고, 목소리만 나오는 것도 사실은 제 영상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별로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때문에 되게 서운해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만나면 만난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영상에서 얼굴을 보여드리거나 막 그럴 생각은 없어요. 본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사건이 궁금합니다. 가치관이라는 게 살면서 내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종합적으로 모였을 때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를 꼽기가 어렵긴 한데 가장 큰 사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고등학교 자퇴하고 재수기숙학원 들어간 거, 이게 정말 제 인생에서 너무 큰 사건이었고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이 엄청 많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가치관의 거의 75%, 80%는 형성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연애로 인해서 배우게 된 것들 15%, 20% 정도? 나머지 5%는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평균적으로 몇 시에 주무시고 계시는지 하루 패턴이 너무 궁금해요. 저는 근데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이 많으면은 좀 밤새서 편집을 하고 막 아침에 잘 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정말 들쭉날쭉한데 요즘에 좀 늦게 자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4시, 5시에 자서 한 11시 이때쯤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이렇게 살짝 좀 당겨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안정성 대 도전이라는 선택지에서 무엇을 좀 더 고려해서 선택하실지에 대한 에바님의 주관적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뭔가 안정 추구형이랑은 거리가 조금 멀어서 안정적인 것도 물론 좋지만 새롭게 도전하고 거기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들이 생길 때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고 성장한다고 느끼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안정성이라는 건 그렇게 큰 가치는 아니에요, 사실. 안정적인 게 좋을 때도 당연히 있지만 굳이 둘 중에 선택하자면 저는 도전을 선택하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이 질문도 은근히 많았어요. 술 마시는지. 영상에서 종종 행사 같은 곳 가면 칵테일이나 와인 한 잔씩 주는 것 같던데 드시는지 궁금해요. 이런 거? 제가 영상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술을 안 마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마실 땐 마십니다. 술 마시는 거 자체가 즐겁다기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이랑 같이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같이 웃고 떠들고 약간 재밌게 보내는 그 시간이 좋은 거지 술 자체가 좋진 않아요. 유튜브에 올인하고 있는데
평생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불안하지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사실 100세 시대라고 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최소 3개에서 5개의 직업을 가진대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건 결국에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내가 20살 때부터 일을 해서 90세까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70년 동안 5개의 직업을 가지면은 14년에 한 번꼴로 새로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어떤 일을 해도 수명이 다 짧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직업이라는 건 없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수록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제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에 집중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걱정만 많아지고 쓸데없이. 그런 고민들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던지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항상 하는 고민인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모두가 다 하는 고민이고. 그래서 지금은 불안함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추구미 또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걸 뭐라고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의 추구미는 뭔가요? 추구미란 말이 살짝 뭔가 이렇게 부끄럽죠?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냥 여러 가지 상황에 잘 녹아드는 거. 어떤 색깔이든지 잘 이제 소화해낼 수 있는 약간 그것이 추구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재입된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끔씩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을 때도 있겠지만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래오래 저를 봐주셨으면 좋겠는 욕심도 살짝 있지만 여러분이 오래오래 머물고 싶도록 제가 그만큼 열심히 컨텐츠 연구 많이 하고 컨텐츠 만들어서 재밌는 것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얼굴형 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는 질문도 좀 몇 개 있더라고요. 사실 예전이랑 크게 달라진 부분 없다고 생각하는데 젖살 좀 빠지면서 약간 달라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딱히 골격은 달라진 게 없을걸요? 저한테 맞는 메이크업 방법이나 헤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 보일 뿐이지 또 딱히 관리를 하는 건 없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 어떤 거 쓰시나요? 볼 때마다 감탄 중입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편집 프로그램은 저는 그냥 요즘엔 다 파이널 컷으로만 하고 있어요. 몸매 관리 따로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런 질문은 정말 항상 있는데요.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디톡스 영상 같은 거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게 그냥 정보예요. 이제 운동 루틴은 그때그때 다르게 하고 주기나 이런 것도 다르게 하긴 하는데 그냥 그거 내 컨디션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리고 저의 MBTI 정말 많이 아직까지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ESTP가 나왔거든요. 완전 어제예요. 어제 친구랑 얘기하다가 최근에 다시 해봤냐 많이 바뀐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해봤는데 너무 다른 게 나와서 항상 검사하면은 전부 다 반반이었거든요. 딱 가운데요. 49, 51 막 이런 수준으로. 그래서 저한테는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대화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뭔가 딱 제 MBTI는 이겁니다 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때 보이나요?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친한 친구한테 MBTI 검사 나라고 생각하고 대신 해줘라고 했을 때 그게 진짜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는 저의 모습은 어떤 유형인지 살짝 궁금하네요. 민희진 vs 방시혁. 너무 당황한 걸 물어보시고 그러시네. 정말 많은 질문을 읽어본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정말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질문해주신 것들 전부 다 답변하고 싶었지만 영상 길이의 한계와 제 목 건강 이슈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이나 이제 여기저기 좀 궁금점을 풀어드릴 수 있게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뭐 사진 보정법이라든지 여행지 추천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영상으로 만들 거긴 하지만 이거 외에도 또 영상으로 따로 보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